115kg 스모 선수 출신이자 가라테의 강함을 보여주겠다며 격투기에 뛰어들고 곧 UFC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까지 올랐던 료토 마치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료토 마치다의 아버지는 일본 가라데 협회 브라질 지회 대표이자 쇼토간 가라데 마스터 중 한 명인 요시조 마치다입니다. 료토 선수의 아버지는 22살에 브라질로 이주했으며 포르투갈과 이탈리아 혈통인 료토 선수의 어머니와 브라질의 말뚝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료토 마치다의 친형인 신조 마치다 역시 무도가이며 그는 쇼토간 가라테 챔피언 출신이자 벨라토르에서 뛰고 있는 현역 격투기 선수입니다. 참고로 료토와 친조 형제는 대충 10년 전 가라데 토너먼트에서 만나 붙은 적이 있으며 당시 료토가 친조 얼굴에 깔끔한 안면 타격을 명중시키면서 친조 얼굴에 흉터가 생겼는데 이 흉터는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뼈대 있는 가라데 집안에서 자란 만큼 료토는 만 3살부터 훈련을 시작했으며 13살에 검은 띠를 받게 됩니다. 격투기와 무술에 관심이 많았던 료토는 8살부터 수모를 시작했으며 13살부터는 주짓수와 복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학창시절 여러 아마추어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이름을 날린 마치다 선수는 무에타이를 배우기 위해 직접 태국까지 가고 그래플링을 공부하기 위해 일본으로 가는 등 직접 발로 뛰면서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영어식으로 쇼토간 가라테가 더 친숙한 표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긴 했으나 국내 정식 명칭은 송도간 공수도입니다. 마치다 선수의 타격은 쇼토간 가라데 그리고 그의 그래플링 스타일은 주짓수와 스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격투기에 굉장히 보기 힘든 넓은 두 다리의 스탠스. 사실 격투기에서 두 다리를 넓게 벌리면 테이크다운이나 로우킥에 취약하기 때문에 다리를 일반적으로는 넓게 벌리지 않습니다만 킥과 테이크다운에 자신이 있다면야 잘못되었다고 굳이 저희가 비판할 수는 없겠죠. 그의 가라데식 공격도 정권 찌르기 같은 자세가 자주 나와 골수 무술 팬들은 마치다 선수를 매우 좋아하며 맥그리거와는 반대로 상대 선수를 매우 존중하고 항상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마치다 선수는 자기 자신을 파이터가 아닌 무술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분한 효도르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나고 여러분들의 재미있는 댓글 소개하는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격투기를 시작하기 전 그는 스모와 브라질 주짓수를 열심히 했었는데요. 그의 몸무게는 115kg. 네, 그는 체육대학교를 졸업하기도 했고 각종 무술 대회를 우승했다고 합니다. 료토 마치다 선수는 일본 격투기와 프로레슬링계의 전설인 안토니오 이노키와 만나 그의 리더십하에 종합격투기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마치다는 데뷔 전으로 뉴 재팬 프로레슬링에서 켄고 와타나비 선수를 꺾고 기분 좋은 스타트를 끊습니다. 그는 두 번째 경기로는 UFC 명예 전당에 들어간 화끈한 스타일로 유명한 스테판 보너 선수를 만나고 TKO 승리를 따내죠. 당시 스테판 보너 선수는 무패였던 만큼 료토 선수는 정말로 대단한 신인이었습니다. 2003년에 그는 또 한 번의 경기를 치릅니다. 데뷔한 지 반년 만에 3경기를 치른 그는 엄청난 워크홀릭이군요. 그는 이노키의 연간 이벤트인 이노키 붐바야에 출전하여 미래 UFC 미들급 챔피언인 리치 프랭클린과 붙어 그를 2라운드 만에 레프리 스토피지로 TKO를 따냅니다. 특히 이날 관객은 4만 명이 넘었던 만큼 료토 마치다 선수는 자신의 유명세를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쌓기 시작합니다. 료토 마치다 선수는 2라운드에서 카운터 레프트로 프랭클린 선수를 스턴하고 프론트킥을 얼굴에 정확하게 명중시켜 그를 다운시킨 후 파운딩으로 경기를 마무리하는 아주 아름다운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마치다 선수는 꾸준한 K1과 WFA 등 다양한 단체를 거치며 경력을 쌓았는데요. 당시 일부 격투기 골수 팬들은 마치다 선수가 상위 랭커는 만나지 않고 상대 선수들도 대부분 종합격투기 경험이 전무한 초짜라며 비판을 했습니다. 2007년 2월 마치다 선수는 8승 0패라는 깔끔한 전적을 들고 UFC에 드디어 입성합니다. 하지만 데뷔 후 3경기 모두 승리는 하지만 결과가 판정승이라는 이유로 지루한 스타일의 파이터라는 이미지가 생깁니다. 특히 그가 티토 오티즈를 꺾었을 때는 라이트 헤비급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파격적인 일이었죠. 하지만 저돌적인 오티즈 선수와는 달리 아웃복싱 스타일로 인내심을 갖고 싸운 마치다 선수의 모습을 본 일부 관객은
야유를 하기도 하며 정면 승부를 피하는 겁쟁이라는 심한 소리까지 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사실 격투기는 격투기를 잘하는 사람을 보러 오는 거지 폭력을 보려고 오는 건 아닌데 말이죠. 그쵸? 전적만 무패라는 평가를 들으면서 격투기 커리어를 쌓던 마치다 선수는 2009년 1월에 이 같은 이미지를 파괴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는 체급에 비해 압도적인 피지컬로 유명한 티아고 실바 선수를 1라운드 파운딩으로 KO시키면서 그는 아웃파이팅만 하는 안전빵 스타일의 선수가 아닌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영리한 파이터였다며 재평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 6개월 뒤 그는 무패 행진을 하고 있는 라이트 헤비급의 절대 강자이자 당시 챔피언인 라샤드 에반스와 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 선수의 경기가 매우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모두의 예상을 뒤집어 엎고 마치다 선수는 압도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2라운드 만에 깔끔하게 챔피언을 TKO 시키면서 UFC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으로 등극합니다. 그가 지루하다거나 그의 실력을 의심한 사람들을 모두 잠재운 료토 마치다 선수. 하지만 이 세상에 사람 인생이 순탄하기만 할 수는 없죠. 마치다 선수는 그의 첫 챔피언 벨트 방어전을 곧 치르게 됩니다. 2009년 9월 프라이드에서 명성을 쌓고 UFC로 넘어온 마우리시오 쇼군 선수와 붙은 마치다 선수. 두 선수 모두 브라질 출신인 만큼 당시 브라질 분위기는 말도 안 되게 열기가 뜨거웠다고 합니다. 쇼군 선수는 마치다 선수를 잡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한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쇼군은 마치다 선수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캐치하였고 마치다 선수는 계속해서 헛스윙으로 제대로 된 공격 한번 못해보고 5라운드를 모두 소진해버립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 마치다 선수는 커리어 역사상 최초로 안면에 정타를 허용하기도 했고 출혈까지 생겨 누가 봐도 쇼군 선수의 전략에 보기 좋게 걸려들었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판정단은 마치다 선수의 손을 들어주었고 전 세계 격투기 팬들은 난리가 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미리 알려드리지만 UFC 판정은 사실 UFC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주의 운동위원회에서 파견 나온 직업 판정단들이 나와 점수를 매기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데이나 화이트 사장, 조 로건 해설 등 수많은 격투기 해설과 심지어 허브 딘이나 빅 존 메카시 같은 심판들도 이야기한 바 있지만 현재 종합격투기에 점수를 매기는 사람들은 스포츠협회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합격투기에 관심 있기는커녕 이해도 하지 못할 뿐더러 대부분 복싱을 심판보다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상한 판결이 자주 나오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UFC 관계자들은 일반 격투기 팬들이 더 판정을 잘 보겠다며 협회 측을 수차례 욕했지만 종합격투기가 합법적인 스포츠로 인정받으려면 스포츠를 관리하는 협회의 룰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판정이 잘못되었다고는 하지만 사기업으로 자신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데이나 화이트 백사장은 곧바로 두 선수의 리매치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두 선수의 라이벌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아무튼 쇼군과 마치다의 재대결은 7개월 뒤인 2010년 5월에 열립니다. 마치다는 자신이 1차전에서 타격에서 밀린 것을 의식했는지 타격 부분에서 새로운 전략을 들고 나옵니다. 그는 왼손과 오른손, 즉 사우스포와 오소독스를 번갈아가며 사용했으며 빈틈을 찾았고 쇼군이 빈틈을 보여주는 바로 테이크다운을 노리는 방식으로 경기를 운영했습니다. 마치다는 2번이나 테이크다운에 성공하지만 쇼군도 그 라운드에 약한 선수가 절대 아니죠. 이후 쇼군 선수는 카운터 콤비네이션을 깔끔하게 명중시키며 라이트 훅으로 마치다 선수를 KO시킵니다. 네, 이 경기는 마치다 선수의 첫 패배이자 첫 KO 패배입니다. 그렇게 쇼군 선수는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이 됩니다. 이후 쇼군 선수는 존 존스에게 챔피언 벨트를 빼앗기고 존 존스 선수는 UFC 역사상 최연소 챔피언이 되는 쾌거를 이루어내죠. 아무튼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 벨트는 참 역사가 깊고 재미있습니다. 이후 마치다 선수는 랜디 커투어 선수를 상대로 가라테의 상징적인 발차기라고 할 수 있는 학원법, 네, 크레인킥을 정확하게 명중하여 레전드인 커투어 선수를 KO시키고 당시 메타였던 무술은 현실에서 쓸데없다는 주장을 뭉개버렸습니다. 종합격투기에 능한 사람은 그 어떤 기술도 싸움에 접목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것이었죠. 그리고 그는 2011년 12월에 라이트 헤비급 벨트에 다시 도전하나 상대방은 천재 존 존스 선수,
네, 지금까지도 비공식 넘버원으로 불리우는 존 존스 선수인 만큼 20대 중반의 존 존스 선수에게 보기 좋게 털리고 결국 기요틴으로 실신해버리는 굴욕을 당합니다. 이후 마치다 선수는 미들급으로 전향하고 와이드먼 선수를 상대로 미들급 챔피언 벨트에 도전하였으나 환정패를 당하고 현재는 승패를 오가는 안정적인 선수이긴 하나 나이가 어느덧 만 40이 넘은 만큼 아직도 강자라고 불리긴 하지만 예전에 무패 행진을 하던 때처럼 16급 선수라는 판단은 더 이상 받지 않고 그 자리는 새로운 젊은 선수들에게 내주었다고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현재 마치다 선수는 벨라토르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자극적이라고 욕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마치다 선수는 2009년 한 격투기 언론사인 파타메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은 자신의 소변을 하루에 한 컵씩 마시며 이것이 자신의 힘이 비결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소변으로 통해 몸에 중요한 영양소가 빠져나온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꽤 있는데요. 몸 관리를 항상 최선으로 유지해야 하는 격투기 선수가 이러한 민간 요법을 한다는 것은 꽤 특이합니다. 제가 이해심이 부족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조금 지저분하네요. 그리고 또한 최근 인터뷰에선 오줌 마시는 행위를 중단했다고 한 적도 있는 만큼 아직도 이 민간 요법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격투기판은 그의 민간 요법보다는 그의 격투기 실력에 더 관심이 많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정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네요. 마치다 선수의 장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엔 그의 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의 스탠스, 자세는 두 발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로우킥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으며 지나치게 아웃복싱 스타일을 즐기기 때문에 상대 선수가 들어가지 않으면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 이것이 자신이 인파이팅에 약하다는 건지 아니면 상대 선수를 낚기 위해 인내심을 다하고 기다리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전문가들은 그가 인파이팅에 그냥 약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쇼토간 가라데 자체가 인파이팅보단 영리하게 한 방 한 방 신중하게 날리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그의 스타일은 초반에 매우 특이했던 만큼 잘 막혔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스타일은 단조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파해법이 이미 나온 지금 그는 승률도 많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럼 약속대로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시청자 베스트 댓글 몇 개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료토 마치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폭력 피해자 출신 파이터 영상에 달린 댓글들 소개해드리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영심님께서 달아주신 댓글입니다. 지금까지 차영이 다르게 발음한 단어 리스트 버전 1.0 우크라이나 아데사냐, 아다사냐, 하빕, 카빕, 벨라토르, 추가 바람. 굉장히 재밌습니다. 재밌는 댓글 일단 감사하고요. 일단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실수가 맞고 아다사냐도 어느 정도 실수이긴 한데 제가 어린 시절을 외국에서 보내가지고 격투기를 미국인한테 배웠고 그래서 UFC나 격투기 관련 자료나 영상은 다 영어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벨라토르도 사실 영어로는 벨라토르 이렇게 발음을 해서 저도 모르게 벨라토르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한 거고 카빕도 사실 한국에서는 하빕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 스펠링이 앞에 K가 있어가지고 카빕이라고 발음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영어권에서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 발음이 약간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적해주신 대로 몇 가지는 순수한 실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신경을 쓰고 앞으로도 더 정확한 발음으로 이름, 고유 명사니까 조심해야겠죠. 이런 부분은 제가 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댓글입니다. 음기잇 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폭력은 폭력으로 대응해야 함.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알 거다. 꼭 어느 사회를 가나 사람 겉모습만 보고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하는 사람 꼭 있는데 폭력적으로 대응하거나 기가 의외로 세다는 걸 보여줘야 겸손해지고 다음에 안깝침. 이게 제가 영상 맨 마지막에서 드린 그 연구 결과에 대한 말이랑 일치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폭력이 옳다는 게 아니라 폭력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이 가해자가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반격을 안 하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연구였거든요. 나는 무시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고 너가 계속 이런 짓을 할 경우 나도 내가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상대방도 그런 짓을 멈춘다는
네, 그런 연구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말이 쉽지 애초에 운동을 하러 밖으로 나간다거나 자기는 괴롭힘을 당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자존감이 없는 분들, 네, 그 상태도 도달이 안 되신 분들은 사실 폭력이 답이라고 해도 폭력을 직접 행사하는 게 쉽지는 않죠. 네, 이런 부분은 어른이나 상담사나 그런 더 높으신 위치에 있는 분들의 가이드가 필요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네,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신 것처럼 아직은 사회가 그렇게 성숙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그리고 귀중한 댓글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이 영상이 재미있는 그리고 신박한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다음 방송 맨 끝에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차분한 효도로였습니다.